키 160cm의 작은 한국 소녀가 190cm 거구의 복싱 선수를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그것도 단 한 방에 말이죠.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국제고등학교. 그곳에는 우리나라 태권도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장 박철민. 그는 동양무술을 가짜라고 폄하했고 특히 태권도는 서커스나 다름없다며 소곤소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최고의 복싱 선수 강태산. 전국대회 우승자인 그는 교장과 함께 한 명의 한국 소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교장과 복싱 선수가 한 한국 소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발차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태극 회전차기 한 방이었죠. 그 발차기 한 방으로 학교 전체가 한국 태권도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학교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갔으며 심지어 그 학교는 태권도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왜 홀로 싸워야 했을까요? 이 모든 일을 만든 주인공은 6.2 오참전 용사 할아버지에게 태권도를 배운 키 160cm의 평범한 고등학생, 바로 박서윤 양입니다. 그 시작은 2023년 9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였습니다. 가방 하나 메고 새로운 학교로 향하던 그 소녀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한국 소녀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박서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이야기해 드릴게요. 2023년 9월 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국제고등학교에 오게 됐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레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이었어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외국에서 온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키도 크고 영어로 엄청 빠르게 말하더라고요. 룸메이트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길래 서울에서 왔다고 했더니 강남? K-팝? 하더라고요. 그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유명하구나 싶어서요. 기숙사 사감 선생님도 친절했어요. 미국인 교포셨는데 첫날 저녁에 한국 음식 좋아하냐고 김치 먹어봤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에게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6.2 오전쟁에 참전하신 분이셨고 태권도 5단으로 우리나라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던 1세대셨어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서윤아,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 그 자체란다. 그때는 그 말씀이 그냥 할아버지의 잔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이 학교에 와서 그 말씀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캠퍼스는 정말 넓었어요. 제가 다니던 서울의 일반고와는 완전히 달랐죠. 개인 사물함도 크고 복도도 넓고 학생들도 자유로워 보였고요. 저는 한국에서 준비해온 자기소개를 떨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박서윤입니다. 취미는 태권도예요.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이 생각과 달랐어요. 한 남학생이 태권도가 뭐야? 가라테 같은 거? 라고 물었고 다른 애는 쿵푸 하면서 이상한 손동작을 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야, 태권도는 한국 무술이야 라고 설명했는데 똑같은 거 아냐? 다 아시아 거잖아. 이런 반응이 돌아왔어요. 몇몇 아이들이 웃으며 제 발차기 흉내를 냈고 태권도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날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인 최진우가 저를 보더니 서울에서 왔다고? 그럼 무술 같은 거 할 줄 아나? 라고 물었어요. 저는 기대감에 네, 태권도요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비웃으면서 그 발 휘두르는 거? 여기선 진짜 스포츠를 해. 농구나 럭비 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킥킥 웃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태권도가 자랑스러운 우리 무술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동양의 이상한 춤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부모님께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내요. 친구들도 다 착해요. 라고만 했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체육관 구석에서라도 혼자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태권도는 제 정체성이었거든요.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었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저를 더 큰 시련으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학교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점점 적응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체육관에 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구석진 곳에서 혼자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태극 일장이었죠.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품새였거든요. 앞서기, 아래 맞기, 몸통 지르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짝짝 짝. 체육 선생님, 최진우였어요. 그런데 그 박수가 진짜 박수가 아니었어요. 조롱하는 박수였죠. 오, 멋진 댄스네. 여기서 발레라도 하는 거야? 최진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농구를 멈추고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태권도 품새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품새? 최진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게 진짜 스포츠라고 생각해? 여긴 무대가 아니라 체육관이야. 진짜 운동을 해야지. 그 순간 다른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제 품새를 흉내내며 과장되게 팔을 휘저었고 또 다른 애는 하이야 소리를 내며 우스꽝스럽게 발차기 동작을 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더니 교장 박철민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위압적인 50대 남성이었죠. 학생들은 즉시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최 선생? 교장이 물었어요. 아, 교장 선생님. 한국에서 온 학생이 여기서 이상한 춤을 추고 있어서요. 최진우가 대답했어요. 자기는 무술이라고 하는데. 교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고? 교장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럼 네가 하는 게 태권도라는 거지? 네, 맞아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교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태권도? 내가 보기엔 그냥 체조 같은데 진짜 격투기는 복싱이나 레슬링 같은 거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건 말이지. 하지만 태권도도 실전 무술이에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올림픽 종목이기도 하고요. 올림픽? 교장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피겨스케이팅도 올림픽 종목이야. 그럼 그것도 격투기인가? 학생들이 다시 깔깔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교장의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랑 진짜 한번 붙어보지 그래? 복싱 선수랑 링 위에서. 그럼 대충 알게 될 거야. 그게 무술인지 쇼인지. 교장이 손가락으로 한 학생을 가리켰어요. 강태산이었어요. 키 190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남학생이었죠. 학교 복싱부 주장이자 전국대회 우승자였어요. 태산아, 네가 이 친구한테 복싱이 뭔지 좀 보여줄 수 있겠지? 교장이 말했어요. 강태산이 저를 쓱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주먹을 툭툭 쳤어요. 이거 재밌겠는데요? 교장 선생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태권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강태산이 조롱하는 투로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말하려 했지만 교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니야. 네가 먼저 태권도가 진짜 무술이라고 했잖아. 그럼 증명해봐.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는 걸. 이건 명백한 문화적 폭력이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태권도를 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체육관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애들은 기대에 찬 눈빛이었고 어떤 애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유나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란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그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기숙사방으로 돌아온 저는 정말 처참했어요. 너무 분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태권도가 자랑스러웠는데 여기서는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건데
왜 굳이 품새를 연습했을까요? 룸메이트인 소희가 들어왔어요. 착하고 친절한 친구였는데 제가 우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서윤아, 괜찮아? 오늘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했어. 특히 강태산까지 나서는 건 정말 비겁해. 소희가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강태산이 복도에서 저를 보며 비웃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소희야, 나 정말 이상한 거야? 태권도가 정말 우스운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전혀 아니야. 나는 태권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 올림픽에서도 봤는데 진짜 대단하더라. 엠마가 진심으로 말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 아닐까? 이 학교에 왔으면 이 학교 방식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짐을 정리하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그때 가방 깊숙한 곳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출국 전에 몰래 넣어주신 편지였어요. 우리 서윤이가 힘들 때 읽어보거라. 봉투 겉면에 쓰여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필체였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네가 지금 많이 힘들다는 뜻이겠구나. 하래비가 괜히 너를 혼자 먼 곳에서 싸우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하래비가 젊었을 때 바로 이 땅에서 외국 군인들과 함께 싸웠단다. 6.25 때 말이야. 그때도 우리는 외국 땅에서 혼자였어.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 하지만 기억해라. 서윤아. 하래비가 그때 무엇으로 버텼는지 아니? 바로 우리의 정신이었어. 굽히지 않는 우리 민족의 혼말이야.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란다. 그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우리만의 무예야. 발차기 하나하나에 우리의 역사가 있고 품새 하나하나에 우리의 철학이 있단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오히려 그들이 아직 모르는 거지. 너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태권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지 말이야. 서윤아. 힘은 몸에서 나오지만 진짜 태권도는 마음에서 나온단다. 내 마음속에 흐르는 우리 민족의 피를 믿어라. 할아버지의 피가, 할머니의 피가, 우리 조상들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어. 절대 굽히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래비가 항상 내 곁에 있단다. 사랑하는 우리 손녀 서윤이에게 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리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였어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혼자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할아버지께서 지켜주신 우리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거든요.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교복을 입으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박서윤, 너는 할아버지의 손녀야. 6.25 참전용사의 후손이라고. 절대 굽히지 마.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야, 어제 체육관에서 그 한국애 봤어? 교장 선생님이 강태산이랑 붙이자고 했다며. 태권도랑 복싱? 당연히 복싱이 이기지. 그 애 울면서 도망갔대. 응?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도망갔다고? 울면서?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곧장 교장실로 향했어요. 사무실 앞에서 잠깐 망설였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굽히지 마라, 서윤아.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장실에 들어가니 박철민 교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서윤 학생이네. 무슨 일이야? 제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어제 말씀하신 대결 하겠습니다. 교장이 펜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확실해? 네, 확실해요.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제가 당당히 말했어요. 조건? 교장이 흥미로워하며 물었어요. 저는 제가 가져온 태극기가 새겨진 도복을 입고 싸우고 싶어요. 그리고 시합 전에 한국 전통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씩 웃었어요. 좋아, 재밌겠는데. 그럼 정식으로 링을 만들어주지. 언제 할까? 이번 주 금요일. 방과 후에 해주세요. 좋아. 그럼 금요일 4시 체육관에서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게 공개로 하는 거야. 교장이 말했어요. 바로 그때 교장실 문이 열리더니 강태산이 들어왔어요. 아마 교장을 만나러 온 것 같았어요. 너? 강태산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아, 태산이. 잘 왔네. 이 학생이 도전을 받아들였어. 교장이 말했어요. 강태산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비웃었어요. 진짜? 후회하기 전에 잘 선택해. 시간 아까우니까. 그 순간 제가 말했어요. 강태산,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아. 약하지 않다고? 강태산이 코웃음을 쳤어요. 태권도로 복싱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꿈깨. 내 주먹에 맞아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 두고 봐.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교장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금요일에 보자. 강태산, 너도 준비 잘해. 전교생이 지켜볼 거야. 교장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어요. 진짜인데? 미쳤나 봐. 강태산한테. 태권도로 복싱을? 말도 안 돼.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오후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아, 정말 괜찮겠어? 강태산은 전국대회 우승자야. 진짜 강하다고. 나도 강해. 제가 대답했어요. 적어도 정신력만큼은. 그리고 소희야, 나는 이번 기회에 보여주고 싶어. 태권도가 뭔지, 한국이 뭔지. 소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그럼 나는 네 편에서 응원할게. 그날 저녁 서울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물론 대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엄마, 나 요즘 태권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다 기억하면서요. 아빠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 할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무서워졌어요. 만약 제가 지면 어떡하지? 태권도가 정말 우스꽝스러운 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시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절대 굽히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금요일까지 저에게 남은 시간은 단 4일이었습니다. 대결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화요일 아침부터 복도에서는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죠. 한국 애가 진짜 강태산이랑 싸운대. 미쳤나? 완전 자살행위지. 내 전 재산 강태산한테 건다. 1라운드 KO 본다.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어떤 애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애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한 테이블에서 남학생들이 웃으며 태권도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하잇 하면서 과장되게 발차기 동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코리안 스타일이지. 아니야, 이거야. 하면서 이상한 손동작을 했어요. 완전히 희화화해서 놀리는 거였죠.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박서윤. 강태산한테 맞기 전에 나한테라도 미리 맞는 연습 좀 해놓을래? 다른 학생들도 깔깔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그냥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선생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영어 선생님인 송혜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서윤아, 너 괜찮니? 다칠 수도 있는데 그냥 사과하는 게 어때?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는 거죠? 수학 선생님인 이동준 선생님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서윤아, 솔직히 말하면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 로건은 진짜 부상당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심지어 양호 선생님까지도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서윤 학생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상담 선생님한테 가보는 게 어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윤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응원하는 말조차 없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체육관에 남아서 혼자 훈련했거든요. 첫날 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조용했어요. 낮에는 시끄럽던 곳이 밤에는 텅 비어 있었죠. 저는 구석에서 태극기가 새겨진 도복을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챙겨주신 거였어요.
하얀 도복에 가슴 부분에 작은 태극기가 수놓아져 있었죠. 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자, 서윤아. 기본부터 다시 해보자. 품새부터 시작했어요. 태극 1장, 2장, 3장.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했어요. 호흡에 집중하고 중심을 잡고 동작 하나하나에 힘을 실었어요. 그 다음엔 발차기 연습이었어요.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정확하게 했어요. 발차기는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서윤아. 온몸의 힘을 발끝으로 모으는 거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둘째 날 밤에는 조금 일찍 체육관에 갔어요. 그런데 농구부 애들이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한 명이 말했어요. 태권도 걸 왔네. 강태산한테 맞을 준비하러? 다른 애가 웃으며 말했어요. 야, 조심해. 너무 세게 연습하면 금요일 전에 다칠 수도 있어. 그럼 강태산이 재미없어 하겠네. 1초 만에 끝나면 어떡해. 또 다른 애가 낄낄거렸어요. 농구부 애들이 나간 후에야 저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셋째 날 밤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체육관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탁 꺼진 거예요.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문 쪽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깜깜한 데서 연습하는 게 어때? 강태산이랑 싸울 때도 눈 감고 싸워야 할 수도 있잖아. 목소리만 들어서는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저를 놀리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품새를 계속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태권도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넷째 날, 마지막 훈련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아마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그날 밤 특별한 연습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마지막에 가르쳐 주셨던 태극 회전차기였어요. 이 기술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서윤아.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써야 해. 회전차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균형을 잡기도 힘들었고 힘을 제대로 전달하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연습을 마쳤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요. 이기든 지든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는데 문득 태극 회전차기를 한 번 더 연습하고 싶어졌어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인데 완벽하게 해야지.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갔어요. 조명도 꺼진 어두운 체육관이었지만 비상등 불빛으로도 충분했어요. 도복을 다시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태극 회전차기는 정말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한 발로 축을 잡고 몸을 회전시키면서 다른 발로 차는 건데 균형을 잃으면 바로 넘어지거든요. 하나, 둘, 천천히, 정확하게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성공, 세 번째도 괜찮았어요. 좋아, 이제 좀 더 빠르게 해보자. 네 번째 시도였어요. 회전 속도를 좀 더 올렸어요. 그런데 착지할 때 뭔가 잘못되는 걸 느꼈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찌릿하고 예리한 통증이 지나갔어요. 순간 균형을 잃고 쿵 하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발목을 잡고 신음이 절로 나왔어요. 정말 아팠거든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발목에 체중을 실을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가 아닌데? 기어서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발목이 벌써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양말을 벗어보니 발목 주변이 시뻘겋게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소희에게 연락했어요. 소희야, 미안한데 체육관으로 좀 와줄 수 있어? 20분 후 소희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서윤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연습하다가 넘어졌어. 발목이 너무 아파. 소희가 급하게 학교 보건실로 저를 데려갔어요. 다행히 야간 당직 간호사가 있었어요. 간호사가 제 발목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꽤 심한 염좌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그날 밤 응급실에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에요. 하지만 심한 발목 염좌입니다. 인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나 쉬어야 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소 2주는 안정을 취해야 해요. 깁스는 안 해도 되지만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격렬한 운동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내일 중요한 시합이 있어요. 시합이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상태로 운동하면 인대가 완전히 파열될 수도 있어요. 심하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봐요, 시합이 뭐가 중요해요. 건강이 먼저죠. 시합은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윤아, 의사 말이 맞아. 너무 위험해. 그냥 포기하자. 하지만 저는 답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라고? 지금까지 준비한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기숙사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발목은 계속 욱신거렸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왜 하필 지금이야? 왜 마지막 날에 내일이면 모든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일 거예요. 강태산도 교장도 모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역시 겁먹고 도망갔구나. 한국 애들은 다 허세야. 태권도가 가짜라는 게 증명됐네. 그런 말들을 듣게 될 거예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하레비도 전쟁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었단다. 그때도 아팠어. 정말 많이 아팠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뒤에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면 말이야. 하지만 의사가 위험하대요. 위험하지 않은 싸움이 어디 있겠니?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야.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서윤아, 넌 지금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 민족의 정신을 위해, 태권도를 위해, 그리고 나중에 올 후배들을 위해 싸우는 거란다. 아비우, 할아버지, 진짜 태권도는 아픈 몸도 일으켜 세우는 거야. 마음이 강하면 몸도 따라오는 법이지.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새벽 6시였어요.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해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박서윤, 넌 할 수 있어. 할아버지의 손녀잖아.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을 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학교가 이미 제 부상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 한국 애가 어젯밤에 병원 갔다며? 발목 다쳤다는데? 그럼 오늘 시합 못하는 거 아냐? 복도를 지나가는데 절뚝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소곤댔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강태산의 반응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제 발목에 감긴 붕대를 보더니 피식 비웃었어요. 뭐야, 벌써 항복하는 거야? 똑똑하네. 처음부터 승산 없는 싸움이었어. 응? 아니야. 시합은 예정대로 할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그 다리로? 강태산이 코웃음을 쳤어요. 너 진짜 바보구나. 1분도 못 버틸 텐데. 강태산의 친구들도 낄낄 웃었어요. 야, 태산아. 너무 쉬운 상대라 재미없겠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최진우 체육선생이 저를 불렀거든요. 서윤아, 솔직히 말해서 넌 지금 시합할 상태가 아니야. 부상을 핑계로 포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야. 선생님, 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최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윤아, 난 네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강태산은 정말 강해. 멀쩡한 상태로도 힘든데 부상당한 상태로는. 그때 박철민 교장이 지나가다 우리 대화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최 선생? 교장 선생님, 서윤 학생이 어젯밤에 발목을 다쳤습니다. 시합을 연기하는 게. 교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실망감이 있었어요.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처음부터 무리였지. 아니에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예정대로 시합을 하겠습니다. 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 상태로? 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교장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씩 웃었어요. 좋아. 그럼 오늘 사시해 보자고. 하지만 다치더라도 우리 책임은 아니야. 그날 오후 수업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보니 3시. 1시간 남았어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계속 말했어요. 서윤아, 진짜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포기해도 돼. 소희야, 나는 괜찮아. 정말로.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발목은 계속 쑤셨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강태산과 싸울 수 있을까요? 3시 30분. 저는 혼자 빈 교실에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하려고요.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피로 때문인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6.2 오당시 모습이었어요. 젊은 모습의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윤아, 무섭니? 네, 정말 무서워요. 이길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레비도 그때 무서웠단다. 적들은 강했고 우리는 열세였지. 하지만 그때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진정한 승부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네가 포기하지 않는 한 넌 절대 지지 않아.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서윤아, 지금 네가 하려는 건 단순한 시합이 아니야. 이건 우리 민족의 긍지를 지키는 싸움이란다. 하지만 발목이 너무 아파요. 아픔은 마음이 이겨낼 수 있어. 하레비가 그랬거든. 총상을 입고도 마지막까지 싸웠단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따뜻한 빛이 났어요. 서윤아, 기억해라. 진짜 태권도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야. 불굴의 의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우리 조상을 향한 자부심. 그게 진짜 태권도란다. 할아버지, 넌 혼자가 아니야. 하레비가 너와 함께 싸울게. 우리 조상들이 모두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이제 가거라, 서윤아. 그들에게 보여줘라. 우리 태권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강한지.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3시 50분이었어요. 10분 남았어요. 일어나서 발목을 만져봤어요.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해졌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박서윤, 넌 6.25 참전용사의 손녀야. 그렇게 대단하신 할아버지의 후계자라고. 절대 굽히지 마. 복도로 나가니 학생들이 모두 체육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체육관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어요.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극기가 새겨진 도복 가방을 꼭 안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온 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체육관 중앙에는 정식 복싱링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링 주변에 빙둘러서 있었어요. 마치 로마 시대 콜로세움 같았어요. 학생들이 저를 보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헐, 진짜 왔네. 다리 절뚝거리는 거 봐. 어떡해. 1라운드에 끝날 듯. 교장 박철민이 링 옆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체육 선생 최진우도 옆에 서 있었고요. 자, 학생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건 정말 특별한 경기다. 한국 전통 무술 태권도 대 현대 복싱. 학생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박수는 저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박수였어요. 강태산이 이미 링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빨간 복싱 글러브를 끼고 씩씩 몸을 풀고 있었어요. 정말 강해 보였어요. 키 190cm, 근육질 몸매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저는 체육관 구석에서 도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태극기가 새겨진 하얀 도복.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도복을 입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발목에는 붕대를 칭칭 감았어요. 아직도 아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도복을 입고 링으로 향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어요. 와, 도복 입으니까 진짜 태극기 있네. 뭔가 진짜 무술가 같은데? 링에 올라서니 강태산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붕대까지 감고 왔네. 진짜 하려고? 저는 대답 대신 한국 전통 인사를 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깊게 절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강태산도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어요. 예의는 좋네. 하지만 링 위에서는 소용없어. 교장이 마이크로 말했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라운드 라운드당 3분씩 복싱 룰로 진행하되 박서윤 학생에게는 발차기도 허용합니다. 심판은 최진우 체육선생이 봤어요.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펀치! 1라운드 파이트! 종이 울렸어요.
강태산이 바로 달려들었어요. 왼쪽 잽, 오른쪽 훅. 정말 빨랐어요. 저는 겨우겨우 피했어요. 어라? 생각보다 빠른데? 강태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더 강하게 공격해왔어요. 저는 태권도 기본기로 대응했어요. 막기, 피하기, 거리 조절.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하지만 발목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강태산의 오른쪽 훅이 제 어깨를 스쳤어요. 윽,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강태산, 강태산. 응원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웠어요. 땡!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저는 별로 공격하지 못했어요. 피하기만 했. 1라운드 강태산 승. 최진우가 판정을 내렸어요. 당연한 결과였어요. 링구석에서 물을 마시는데 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윤아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괜찮았어요. 강태산의 패턴을 조금 파악했거든요. 힘은 세지만 예측 가능했어요. 야! 2라운드 파이트. 2라운드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움직였어요. 앞차기로 거리를 재고 돌려차기로 견제했어요. 강태산이 당황했어요. 뭐야, 갑자기 달라졌네? 제 돌려차기가 강태산의 옆구리를 휙 스쳤어요. 강태산이 윽 하고 신음했어요. 학생들이 술렁였어요. 대박. 한국 애가 강태산을 맞췄어. 하지만 강태산도 만만치 않았어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더 거칠게 달려들었어요. 제가 옆차기를 시도하는 순간 강태산의 강한 훅이 제 배를 퍽 하고 때렸어요. 으악! 정말 아팠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순간 아픈 발목으로 균형을 잡으려다 휘청 거렸어요. 강태산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연속으로 잽을 날렸어요. 저는 팔로 막았지만 계속 밀렸어요. 링로프까지 밀려났어요. 학생들이 다시 강태산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진정해라. 호흡을 가다듬어라. 태권도는 마음의 무예란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을 비웠어요. 강태산의 움직임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이! 2라운드가 끝났어요. 이번에도 강태산이 이겼어요. 하지만 점수차는 많이 줄었어요. 링구석에서 쉬는데 강태산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좀 하네. 하지만 3라운드에서는 끝낼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강태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3라운드에서 모든 게 결정될 거라는 걸.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술, 태극 회전차기를 쓸 때가 온 거예요. 마이 3라운드 파이트.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강태산이 전력으로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내려는 듯 했어요. 강한 원투 콤비네이션이 날아왔어요. 저는 간신히 머리를 숙여 피했어요. 휙! 강태산의 주먹이 제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반격했어요. 앞차기로 강태산의 가슴을 툭 밀어냈어요. 강태산이 뒤로 몇 걸음 물러났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오! 하는 감탄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강태산은 금세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공격해왔어요. 이번에는 몸통을 노린 훅이었어요. 저는 옆으로 몸을 돌려 피하면서 동시에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퍽! 제 발이 강태산의 옆구리를 정확히 맞췄어요. 강태산이 크윽! 신음하며 비틀거렸어요. 체육관이 술렁였어요. 뭐야? 강태산이 흔들리네? 한국애가 제대로 맞췄어. 강태산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어요. 이런! 강태산이 소리치며 막무가내로 펀치를 날렸어요. 하지만 화가 나면 기술이 거칠어져요. 저는 침착하게 피하고 막았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상대가 화내면 이미 반은 이긴 거란다. 그런데 그 순간 강태산의 오른손 어퍼컷이 제 턱을 퍽 하고 스쳤어요. 악! 정말 아팠어요. 눈앞이 번쩍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휘청거렸어요. 특히 다친 발목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어요.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을 뻔했어요. 학생들이 와 하고 소리쳤어요. 강태산이 승리를 확신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끝이야. 강태산이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고 주먹을 번쩍 들어올렸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기억하니?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순간이란다. 지금이야, 서윤아. 태극 회전차기를 써라. 내 안에 흐르는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줘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픈 발목의 통증도, 턱의 아픔도 모든 걸 잊었어요. 마음을 완전히 비웠어요. 할아버지와 연습하던 그때로 돌아갔어요. 태극은 우주의 이치란다. 서윤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법이지. 강태산의 주먹이 제게 날아오는 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저는 몸을 회전시키기 시작했어요. 왼발을 축으로 몸을 돌리면서 오른발로 회전차기를 시작했어요. 뭐야. 강태산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오른발이 완전한 원을 그리며 강태산의 측두부를 향해 날아갔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강태산의 놀란 눈동자가 보였어요. 학생들의 벌어진 입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 발이 강태산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어요. 강태산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쿵 하고 링 바닥에 쓰러졌어요.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진우 체육 선생이 급하게 강태산에게 달려갔어요. 태산아, 강태산은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눈이 풀려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어요. 강태산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시 휘청 쓰러졌어요. 승자는 박서윤. 그 순간 체육관이 폭발했어요. 와!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진짜야? 강태산이 졌어? 한 방에 KO라고? 헐! 대박! 진짜 미쳤다. 저는 링 중앙에서 다시 한국 전통 인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쓰러진 강태산을 향해서요. 그때 강태산이 겨우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강태산이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했어. 태권도가 정말 대단한 무술이구나. 저는 강태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태산아. 너도 정말 강했어. 그 순간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짝짝. 처음에는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곧 2명, 3명, 결국 체육관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최진우 체육 선생도 교장 박철민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교장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학생들, 우리는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봤다. 이건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어. 이건 진정한 무술 정신이었다. 교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박서윤 학생, 네가 내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태권도가, 아니, 네가 보여준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이긴 건 강태산만이 아니라는 걸. 편견을 이겼고, 무시를 이겼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두려움을 이겼다는 걸. 링에서 내려오는데 소희가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았어요. 서윤아, 정말 대단해. 나 울 뻔했어, 진짜. 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왔어요. 서윤아, 진짜 멋있었어. 나도 태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시합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갔는데 복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윤아, 안녕. 어젯밤에 네 시합 영상 다시 봤어. 진짜 대박. 태권도 언제 가르쳐 줄 거야? 학생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동양에서 온 이상한 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심지어 강태산까지도 복도에서 저를 보더니 먼저 인사했어요. 서윤아, 발목은 괜찮아? 응, 많이 나아졌어. 고마워. 나 사실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강태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처음에 너를 너무 무시했어. 정말 미안해. 강태산의 친구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 친구들도 저를 놀렸던 애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선생님들의 변화였어요. 최진우 체육 선생이 제게 찾아왔어요. 서윤아, 정말 미안하다. 나도 편견이 있었어. 태권도를 제대로 모르고 판단했지. 괜찮아요, 선생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최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체육 선생으로서 모든 스포츠를 존중해야 했는데 정말 부끄럽다. 그러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서윤아, 우리 학교에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내가 적극적으로 도울게. 정말요? 그리고 나도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체육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교장 박철민의 변화였어요. 화요일에 교장실로 불려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교장실에 들어가니 교장이 일어나서 저를 맞았어요. 서윤 학생. 앉아. 차 한잔 할래? 교장이 직접 저에게 차를 따라주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그 교장이요. 서윤아, 나는 너에게 정말 큰 빚을 졌어.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내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어. 50년을 살면서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 교장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동양 문화를 잘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 그냥 우리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 교장 선생님, 하지만 네가 보여준 건 단순한 무술이 아니었어. 그건 정신이었어. 예의, 인내,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정말 아름다웠다. 교장이 책상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서윤아, 내가 교육청에 제안서를 냈어. 우리 학교에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이요? 맞아. 네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 문화를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거야. 태권도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 음식, 언어, 모든 걸 말이야.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교장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리고 교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특히 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6.25 오전쟁 때 우리 두 나라가 함께 싸웠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 교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윤아, 혹시 너의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네, 저희 할아버지를요? 나는 한국을 직접 가보고 싶어.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태권도의 본고장도 보고 진짜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 그날 밤 서울에 계신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서윤이에요. 오, 우리 서윤이 어떻게 지내니?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할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시합 이야기, 교장의 변화, 학교의 변화, 모든 걸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고맙다, 서윤아.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애비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야. 우리 태권도가,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 네가 해낸 거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아니다. 네 용기 덕분이야. 네가 혼자서 해낸 거야.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서윤아, 할애비가 그 학교에 갈게. 네?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싶구나. 그리고 내 손녀가 이뤄낸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싶어. 할아버지께서 이곳에 오신다고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시합이 끝나고 3주 후 할아버지는 정말로 송도에 오셨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연세에 기차를 타고 오셨어요. 기차역에 할아버지를 마중 나갔을 때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할아버지, 오,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가방에서 낡은 태극기를 꺼내시더니 제게 주셨어요. 이건 할애비가 6.25 때 품에 지니고 있던 태극기란다. 이제 네가 가져라. 그 태극기는 낡고 해졌지만 정말 소중해 보였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바로 한국 문화의 날이었어요. 교장 박철민이 직접 기획한 거였어요. 온 학교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였고 할아버지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오르셨어요. 정말 위엄이 있으셨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박서윤 학생의 할아버지 박철수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시자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70여 년 전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우리 서윤이가 여러분께 보여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말이죠.
그러더니 할아버지께서 놀라운 발표를 하셨어요. 오늘부터 이 학교의 정식 태권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6개월간 이곳에 머물면서 여러분께 직접 태권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와!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더 놀라운 건 교장의 다음 발표였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국제고등학교는 서울의 태권도 명문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태권도를 비웃던 이 학교가 한국의 다른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요. 그날 오후 첫 번째 태권도 수업이 열렸어요. 예상외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강태산도 있었고 심지어 저를 놀렸던 애들도 다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기본 자세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태권도는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것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는 길입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더 이상 웃는 애는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태권도의 시작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식 인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학생들이 모두 따라했어요. 정말 진지하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바로 강태산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강태산이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제가 서윤이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강태산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허허, 이미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란다. 너도 태권도를 통해 좋은 사람이 되거라.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짓궂은 장난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어요. 일본에서 온 교환 학생이 가라테를 소개했고 중국에서 온 학생이 쿵우를 보여줬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박수를 쳤어요. 최진우 체육 선생은 정말로 태권도를 열심히 배웠어요. 심지어 검은 띠를 따겠다며 땀을 뻘뻘 흘렸죠. 서윤아, 나는 진짜 바보였어. 태권도가 이렇게 깊은 철학이 있는 무술인지 전혀 몰랐어. 교장 박철민은 약속대로 서울을 방문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태권도원도 가보고 경복궁도 구경했어요. 돌아와서는 완전히 한국 매니아가 되어 있었어요. 서윤아, 한국 정말 대단해. 김치도 맛있고 한글도 과학적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야. 그리고 6개월 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첫 번째 태권도 승급 심사가 열렸어요. 30명의 학생이 참가했어요. 모두 하얀 도복을 입고 진지하게 품새를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심사관이 되셨고요. 모두 합격.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단둘이 산책을 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네가 시작한 거야. 할애비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란다. 할아버지께서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서윤아, 할애비가 꿈꿔왔던 세상이 바로 이런 거였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세상 말이야. 네, 할아버지. 네가 그 시작을 만들어준 거야. 이제 이 씨앗은 계속 자랄 거란다. 정말 그랬어요. 그 후로 한국국제고등학교는 다문화 모범학교로 유명해졌어요. 매년 서윤데이, 유진데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여러 나라 문화를 소개해요. 교장실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어요. 체육관에는 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학교 학생들과 연락해요. 강태사는 지금 태권도 2단이 되었대요. 정말 열심히 한대요. 최진우 선생님은 한국에 와서 태권도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어요. 교장 박철민은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할아버지를 뵙고 있고요. 그날의 시합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시합에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거였어요. 편견을 깨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거였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태권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저는 그날 진짜 태권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서윤이들이 있을 거예요. 낯선 땅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 편견과 무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후손들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안에는 5천년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수많은 조상들의 불굴의 정신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힘들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태권도가 있고, 한글이 있고, 태극기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굽히지 않는 우리의 정신이 있어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전 세계가 K-팝을 부르고 K-드라마를 보고 K-푸드를 먹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우리 조상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에요. 서윤이의 할아버지처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분들의 후손인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세요. 혹시 지금 해외에서 힘들어하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응원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안에는 서윤이와 같은 용기가 있어요. 할아버지와 같은 지혜가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워 라고 말한다면 그때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진짜 교육의 성공은 성적표가 아니라 자부심이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우리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에요. 태권도 하나로 세상을 감동시킨 서윤이처럼 우리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어요.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K-스피릿이에요. 마지막으로 서윤이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을 우리의 서윤이들을 위해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대한민국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자부심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